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FS 컨설팅의 공원석 과장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전산 인프라의 뼈대를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오늘 세션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세션에 대해서는 전산에 대해서 처음으로 경험하시는 초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경력이 한 1년 미만 정도 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바탕 지식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것저것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는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저는 한번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한번 보시면서 생방송이든 녹화방송이든 정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역시나 처음에 이 전산 업에서 시작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저한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주변에 잘 모르시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시는 분들 언제나 도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전산 인프라라고 주제를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전산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 처리를 하는 일, 잘 아시겠죠? 그리고 인프라는 기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산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 처리를 하는 기반. 그래서 저희가 전산 인프라라고 하면은 쉽게 PC 서버 그리고 어떤 솔루션, 전산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산관리원, 쉽게 말씀드리면 전산 담당자라고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미팅을 하고 해서 별도의 담당자 그리고 부서장이 따로 배정돼서 업무를 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총무팀에서 총무하시면서 같이 이런 전산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산 인프라가 처음부터 딱 구축하고 모든 걸 한 번에 도입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상으로 그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가정을 해봤어요. 만약에 신규 법인을 설립을 했을 경우에 전산 인프라에 대해서 어떤 거를 검토를 해야 되나. 사무실이 일단은 저희가 임대 또는 부담을 받게 되면은 전기가 필요하고 또 인터넷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뭔가 일을 하려면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을 한 명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직원이 일단 들어옴으로써 생길 수 있는 고민들이 있죠. 먼저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PC 또는 노트북 배정을 해줘야 되며, 그리고 또 일을 하려면은 이메일이 요즘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이메일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복합기, IP 전환, 그리고 문서 관리 이런 것들을 또 하려고 하다 보면은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파일 서버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PC랑 노트북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좀 이러한 로드맵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OS, 쉽게 말씀드리면 OS는 잘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아시죠? 윈도우 7 요즘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은 10 버전까지 나왔죠? 이런 것들을 OS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적인 것만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저희가 무슨 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작업을 할 수 있게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게 OS고요. OS의 종류는 윈도우, 맥, 리눅스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윈도우 쓰시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맥을 쓰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OS만 깔았다고 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쓰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리고 한컴 오피스, 그리고 등등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특정 목적으로 노트북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계, 아니면 디자인. 그래서 CAD라든지 포토샵 같은 소프트웨어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신도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게 따지고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는 회사 설립 단계 때부터 돈이 들어가는 거죠.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올바른 투자를 해야 나중에 회사 규모가 더 커졌을 때에도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한 거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 외에 추가적으로 이메일, 그리고 어떤 전사 솔루션, 파일 서버 이렇게 좀 한번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메일은 만약에 네이버라든지 다음과 같은 개인 사용자를 위한 뭐 계정을 쓰신다면은 뭐 특별히 검토를 안 해도 되겠지만, 제 생각에 이메일은 회사 도메인으로 된, 즉 회사 그 주소로 된 이메일이 있어야 회사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향후 업무 인수인계 내지는 협업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사의 도메인을 먼저 따는 게 중요해요. 저희 회사의 경우는 좀 길죠. fxconsulting.co.kr 이라는 거를 도메인 임대하는 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한 1년에 한 2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도메인을 신청하게 되면은 그 도메인을 가지고 저희가 이메일 서비스를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사내 구축할 수가 있고, 내지는 호스팅이라고 하죠. 임대형, 내지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저희가 이용할 수가 있는데, 구축형의 경우는 사내에 서버가, 이런 메일 서버가 들어오게 되니까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먼저 임대형으로 가시는 것도 좋고요. 요즘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익스체인지 온라인이라고 클라우드 방식의 또 이메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또 안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무상으로 할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그 네이버 웍스라고 있어요. 네이버 웍스는 그 규모가 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웍스도 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차이점 말씀드리면은, 구축형은 그 사내에 메일 서버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메일 자료가 외부에 있지 않고 회사 내부에서 보관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용자별 용량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임대형과 클라우드인 경우라면은 모든 자료가 외부에 있고, 그리고 그 사용자 용량별로 금액이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형은 직접 다 관리를 해야 되지만, 임대형과 클라우드는 뭐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러한 방면으로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사 솔루션. 뭐 기업이 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좀 더 전문화가 필요하고 고도화가 필요하게 되면은 ERP 내지는 그룹웨어가 또 필요하게 돼요. 이럴 때 역시나 그 PC와 연관된 인프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PC 대수가 많아지다 보면 또 업무 협업을 위해서 문서 공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PC를 두고 공유하기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파일 서버를 두고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PC 인프라에 대해서 먼저 도입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되죠. 과연 내가 잘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뭐 일단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뭐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PC를 사면은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AS가 잘 될까 말까 고민을 해야 돼요. 뭐 그래서 조립 PC와 브랜드 PC의 차이점이 그러한 부분 되겠고요. 저는 가능하면 조립 PC보다는 금액이 좀 높더라도 브랜드 PC를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PC를 구매했을 때 PC인 경우라면은 기존 모니터와 케이블 타입이 다를 수가 있어요. 모니터 케이블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립 PC인 경우라면은 뭐 브랜드 PC도 마찬가지겠지만 OS 정품 참 이게 잘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10만 원이면 될 거를 나중에 뭐 2, 30만 원 들여서 막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구매한 소프트웨어 버전과 현재 설치한 버전이 같은지, 이것도 역시나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것도 사전에 그 직원분들께 공지를 띄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구매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의미로 사용해버리면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또 회사에서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뭐 보안 뭐 규정에서 뭐 사인 받듯이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비정품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해서 설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을 많이 보고 나서 이제 회사가 많이 발전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슬슬 사내에 서버를 도입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그 전산실이 새로 만들까 말까 라는 검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일단은 전산실 대상으로 일단은 준비를 했는데, 물론 전산실 없이 서버 한 대, 두 대 정도는 운영할 수가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뭐 전산실 없이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뭐 전산실 대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프라에는 장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서버 운영을 하기 위한 전산실을 구축하는 건데, 서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어떤 용도냐면은 특정 목적을 위한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정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전산실이거든요. 그래서 전기,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고도화된 전문화된 장비를 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렉, 방화벽 서버, UPS 항공학습, 그리고 라이센스 보안 솔루션 검토할 게 많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은 어떤 총무팀 내지는 전산팀이 있더라도 자체 스스로 검토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 업체 컨택하셔서 비교 경쟁하시고 따지시면서 검토하시는 게 옳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전산실 바닥을 먼저 깔아야 돼요. 대부분은 이중마루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 이중마루에 내진 설계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이래서 일단 이중마루를 하는 목적은 이 마루를 깔고 그 바닥에 전기라든지 네트워크 같은 배선을 깔끔하게 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밖으로 돌아다니게 되면은 이게 걸어다니다가 선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면 단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마루를 설치해서 좀 더 깔끔하게 환경을 꾸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일반 저희가 PC라든지 프린터 꼽을 때 쓰는 2구짜리 대지코 있죠. 그걸로는 서버를 운영할 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버 한 대, 두 대일 때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게 5대, 10대가 되면은 전기 용량부터가 인풋, 아웃풋 아시죠? 유입되는 전기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전반이 별도의 전산실 내부에 설치가 돼서 되게 전기를 되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설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UPS는 다들 아실 수 있으세요.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서버를 도입하는 목적이 24시간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여름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었던 나머지 순간 정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일반 PC랑 노트북은 잠깐 문서 작업을 하다 보니 껐다 켜도 상관없겠지만, 서버는 정말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순간 정전에 대비하기 위한 UPS, 이게 이 장비 내부에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전이 일어나더라도 5분 내지 10분, 20분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전원을 오프하도록 이런 보상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게 UPS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전압을 일정한 전압으로 들어오게끔 해주는 기능도 있어서 서버가 부담 없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버인 경우는 주변 온도와 습도에 또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은 이게 전자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온도가 높다 하면은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서 부품이 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습도가 높다, 마찬가지로 전기에 대해서 어떤 전자기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온도와 습도를 꾸준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한 항공환수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없다고 하신다면은 그냥 서버 한두 개 운영하신다, 그럼 에어컨 정도로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다 준비가 되면은, 그때는 이런 렉이라는 게 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렉이라는 고정 장치가 있게 되면은 그 안에 서버를 하나씩 차곡차곡 정말 안정적으로 고정시켜놔서 서비스 운영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하게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서버렉과 통신렉, 그렇게 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항온 항습,
그리고 어떤 뭐 UPS 내지는 그러한 이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한데 만약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스마트 렉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렉. 이 스마트 렉은 그 장소가 어딘지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그 스마트 렉인데요. 이 안에 항온 항습 그리고 어떤 심지어는 뭐 UPS 내진 기능 원하는 옵션별로 다 추가해서 이 공간 안에서는 정말 어느 전산실 두렵지 않게 환경을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렉에 대한 기술력이 이만큼 올라갔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그 렉을 사이즈를 저희가 표현을 할 때 1U, 2U 그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렉 중에서 가장 높은 게 한 2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2m 표준 렉이 한 42U, 뭐 조립식인 경우는 40U 저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U가 4.3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1U, 2U 이런 식으로 저희 표현을 할 때 렉의 한 칸이구나, 렉의 두 칸이구나. 그래서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한 칸, 이게 두 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뭐 렉까지 들어갔으니까 네트워크까지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네트워크는 일단 통신사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뭐 KT, SK, LG 이렇게 3대 통신사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랫단에 통신사에서 나온 랜선을 저희가 맨 윗단에서 보안이 일단은 필요하죠. 왜냐면은 단순 네트워크 연결 하나만으로 외부의 어떤 위험 요소가 4, 4칸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해커, 내지는 뭐 악성 트래픽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화벽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VPN은 그 만약에 본사와 지사 간에 그 업무 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설의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와 지사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중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비가 VPN이고요. 그리고 이런 방화벽과 VPN의 기능이 하나로 패키지된 제품이 요즘에 UTM 장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흔하게 뭐 통합 보안 네트워크 장비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요즘에 이 UTM 장비에 대해서 많이 가이드를 드립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그렇게 고가이지도 않으면서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기업에서 좀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화벽 VPN UTM의 장비를 만약에 여기서 IP는 다 아시겠죠? 예. 그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사 내에서 승인된 사용자만 그리고 어떤 사용자가 현재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 통신사에서 한 가닥이 들어오게 되면은 방화벽까지도 한 가닥에 들어가는 네트워크가 근데 사내 PC가 100대다. 그럼 100대에 이 한 가닥으로 네트워크를 다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허버 스위치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그 통신사에서 그 지원되는 그 사진이고요. 뭐 여기 보시면 이게 광 케이블이에요, 광 케이블. 일반 랜선이 아니라 광 케이블로 들어오게 되고요. 랜선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방화벽 장비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방화벽 장비에서 다시 이렇게 허브 스위치로 가는 거예요. 허브 스위치로 가게 되고 이 허브 스위치에서 이제 각 층, 각 자리로 분배가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이 무선 단말기가 있어서 뭐 회의실이라든지 뭐 접대실에서는 무선으로 인터넷 쓸 수 있게 해서 서버와 PC로 네트워크를 풀어주게 되는 이러한 구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케이블은 요즘에 크게 보시면은 그 세 가지 종류로 보시면 돼요. 일단 광 케이블은 저희가 흔하게 볼 수 없는데 저희가 어떤 특정 목적이 필요해요. 뭐 센스토리라는 걸 쓸 때 내지는 광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스위치 간에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좀 더 그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더넷 케이블은 저희가 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 케이블 뭐 가져와봐 뭐 이런 거 할 때 보통 이걸로 쓰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거는 기가비트 뭐 100메가, 1000메가에 보통 저희가 쓰게 되고요. 요즘엔 또 10G까지도 요즘 좀 보급이 될까 말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10G에 대한 그 그림인데 이건 저희가 흔히 카테고리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카테고리 5E 타입으로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가비트까지 지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10G로 쓰려면은 카테고리 6, 6 이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뭐 케이블은 비싸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참고 자료로 제가 여기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은 다 되었어요. 인프라 중에서 기반 시설은 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였고, 이제 서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앞에 보시는 게 서버가 두 가지 종류예요. 렉 타입이 있고 타워형 타입이 있어요. 렉 타입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서버 렉이 있는 경우에 그 서버에다가 장착할 수 있게 슬라이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타워형은 만약에 우리 회사에 렉이 없다, 그리고 서버도 뭐 한 대, 두 대 쓸 거다 하면은 굳이 렉이 들어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타워형 타입으로 표시처럼 세워서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원료 투유가 이 높이죠. 이게 한 칸인데 곱하기 두 배, 두 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서버의 뒷모습인데, 그러니까 PC와 서버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품이 이중화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것만 가장 큰 차이점을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서버 전원이 이중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서버 많이 할 수 있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공급 장치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한쪽에도 운영할 수 있게, 디스크도 이중화할 수 있어요.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마찬가지로 램 포트가 엄청 많죠. 램 포트도 역시나 이중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PCI 슬롯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꼽을 수가 있어요. 뭐 광 네트워크 카드, 내지는 센 HBA 카드, 또 등등등 원하시는 카드 꼽아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서버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다 마치고 한번 제가 실물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가 도입되고 나서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스토리지, 파일 서버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지는 크게 센, 나스, 다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성능 순으로는 센 스토리가 가장 성능도 좋고 그리고 금액도 비싸요.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센 스토리지는 일단은 광 케이블로 연결되는 광 케이블. 그거는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스 스토리지는 일반적으로 RJ45 이더넷 케이블로 연결이 되고요. 다스 스토리지는 뭐 여기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런 사스 타입의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연결 방식에 따른 차이고요. 그 용도에 따른 차이로는 일단 센 스토리지는 하드디스크의 볼륨의 특성이 어떤 서버 간에 이중화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기능은 센 스토리지만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하지만 요즘에 나스에서도 그런 기능을 약간 따라하고 있죠. 뭐 아이스카시 타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센 스토리지로 만약에 이중화를 하게 되면 센 스토리지로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스 스토리지는 성능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하지만 문서 공유를 할 수 있게 계정에 따른 폴더별 권한 설정을 정말 손쉽게 할 수 있고요. 문서 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자체 OS에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센 스토리지는 전문 엔지니어만이 다룰 수 있는데, 나스 스토리지는 어느 분이나 조금만 스터디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스 스토리지는 예전에는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왜냐면 인프라 기반 시설이 약했을 때는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잘 사용이 되지 않는 이유가, 요즘엔 나스나 센을 그냥 다스처럼 쓰거든요. 근데 다스 스토리인 경우는 서버에 마치 PC의 외장 USB처럼 서버에 외장 하드처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직접 다이렉트. 그래서 뭐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요즘에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요즘에는 나스 아니면 센으로 많이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나스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지나 파일 서버를 도입을 검토하실 때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목적, 예산, 그리고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시면은 원하시는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만약에 산에 도입이 되었어요. 단순히 이런 장비 도입만으로 모든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장비에 PC처럼 OS를 먼저 깔아야 돼요. OS.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따로 뭐 만들지 못했는데 그 OS는 대표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즉 윈도우즈 서버가 점유율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그 과거에는 그 전문 엔터프라이즈적인 목적으로 유닉스라는 걸 많이 그 검토를 도입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유닉스에서 많이 윈도우로 넘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리눅스 계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윈도우, 유닉스, 리눅스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유닉스의 경우는 좀 전문가 용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고요. 쉽게 그 윈도우와 리눅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사내에 서버를 구축한다. 그리고 그 서버에 윈도우 서버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크게 고민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과연 그 윈도우 서버가 어떤 용도냐. 왜냐면 그 용도에 따라서 서버 라이센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먼저 그 서버가 사내 그룹웨어 목적이다. 그러면은 먼저 윈도우 서버 OS가 스탠다드가 한 칸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그룹웨어의 DB를 MS SQL을 쓴다. 그 MS SQL 한 칸이 필요하고요. 여기까지 검토를 하신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뭐 기본이 5칼 아니냐? 큰일 납니다. 네. 그 제가 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CAL이라고 클라이언트 액세스 라이센스예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정한 규정이 있는데 윈도우 서버를 그룹웨어 목적으로 쓰고 그 그룹웨어를 100명이 만약 사용을 한다. 그러면 윈도우 서버, MS SQL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100명에 대한 라이센스가 또 필요해요. 그게 칼이라는 건데요. 서버에 대한 칼, MS SQL에 대한 칼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서버를 운영하다가 부족본 라이센스 이슈 때문에 소프트웨어 단속 공문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서버를 도입을 하실 때 그러한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검토를 하셔야 나중에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칼 금액이 부담되기 때문에 리눅스 요즘에 전체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래서 리눅스인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어느 정도. 그래서 하지만 금액적으로는 단순히 그 리눅스 서버 라이센스만 있고 그거를 매년 유지보수 갱신만 하게 되면은 뭐 레드햇에서도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 서버 쪽 라이센스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DB는 MS SQL 외에 오라클 많이 쓰게 있는데 오라클은 그 크게 두 가지 라이센스로 그 구분이 돼요. 그 사용자당 라이센스와 그리고 CPU당 라이센스. 이러한 방식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OS가 그 OS에 대한 라이센스 기준이 2 CPU당 1 라이센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드웨어적인 그 서버의 하드웨어적인 물리적 CPU의 개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버가 대부분은 1 CPU 내지는 2 CPU거든요. 근데 가끔 4 CPU짜리 고급형 모델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 MS OS도 2카피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라클인 경우는 이게 사용자로 따졌을 때 금액과 CPU 무제한으로 했을 때 금액을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버 라이센스는 별도의 시간을 둬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뭐 최종적으로 끝내기 전에 먼저 그 서버의 실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번 저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정원 씨가 이렇게 와서 좀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거는 그 HP의 DL360 Gen9이라는 최신형 모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한 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4.3cm 됩니다. 즉 원유 서버가 되는 거고요.
이 안에는 PC에 있는 모든 부품들 다 있는 거죠. 그거를 제가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먼저 이게 보이는 게 방열판이에요, 방열판. PC에도 그 CPU가 있듯이 CPU 위에 방열판이 있어야 CPU 열을 빼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열판이 현재 여기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서버예요. 서버이기 때문에 CPU가 두 개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1 CPU, 2 CPU. 그래서 이걸 없으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CPU를 꼽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서버 요즘에 인텔에서 그 서버 CPU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인텔 제품군과 AMD 제품군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인텔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CPU의 특성은 그거예요. 원 CPU, 각 CPU당 메모리 슬롯이 할당이 되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슬롯이 둘, 넷, 여섯, 원 CPU당 12개의 슬롯이 지원되고요. 만약에 이걸 2 CPU로 확장을 했을 때 24개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메모리가 하나 꼽혀 있고요. 그래서 CPU가 있으면은 이렇게 메모리가 당연히 있어야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를 빼서 보게 되면은 네. 이거는 저 HP 정품 표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PC4 라고 되어 있죠. 16기가 메모리인데요. 예, DDR4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서버의 최신 모델은 그 DDR4 메모리를 쓰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CPU 메모리, 그 다음에 뭐죠? 예, 하드디스크죠. 하드디스크. 그래서 보시면은 서버는 특성상 그 하드디스크에 대한 레이드, 즉 이 디스크 보호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디스크를 한번 빼볼게요. 빼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600GB의 SAS 디스크의 속도는 10K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서버는 그 속도 성능이 필요하죠. 그래서 SAS 디스크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대부분의 서버는요. 그래서 이러한 디스크를 기본적으로 두 개를 장착하고 서로 간에 미러, 레이드 1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레이드를 구성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레이드 컨트롤러 카드가 필요해요. 보시면 이게 컨트롤러 카드고요. 이 컨트롤러 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사스 케이블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사스 케이블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앞으로 와서 이렇게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걸 디스크 백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디스크에 대해서 레이드와 성능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버는 그래픽 카드가 필요 없죠. 왜냐면은 별도의 3D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PC처럼 그래픽 카드는 그냥 메인보드 번들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뒷면으로 가서 보시면은 지금은 현재 이거는 디스크만 하나만 꼽혀 있네요. 그래서 원하면은 옵션으로 예, 이렇게 탈부착입니다. 대부분의 서버는 이렇게 탈부착형으로 해서 예, 전원을 이중할 수 있고요. 되게 쉽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램 포트가 4개 지원돼요. 서버에서는 원할 경우라면은 여기 옆에 하나 더 추가하고 PCI 슬롯을 통해서도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HP인 경우는 여기에 ILO라고 관리용 네트워크가 따로 지원됩니다. 네,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를 원격지에서도 예,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서버는 뭐 크게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 서버의 용도, 그리고 여기에 올라갈 서비스, OS 종류,
그 디스크에 필요한 용량 이런 등등등등을 따져서 예, 서버 도입을 하셔야 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러한 팬들도 예, 다 탈버 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서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시간 나면은 네. 다음에 시간 나면은 뭐 스토리지라든지 네트워크 장비도 제가 진짜 뭐 실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소통을 하고 싶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 찾아주시면은 제가 밝게 웃으면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예, 페이스북 내지는 블로그 내지는 이메일 통해서 알려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저희 소정이 뭐 기프티콘 나가나요? 질문 댓글 주시면 네. 네. 댓글 주시면은 예,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기프티콘. 네. 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